사스 때부터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저희가 환자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의 위험이 굉장히 커지면서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저희 병원이 이제 최초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만들고 운영을 했었는데 메르스 유행이 있었을 때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또 실제로 병상이 부족해서 환자가 제대로 된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러면서 보다 전문적인 그런 감염병을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감염병 병원이라는 게 개념이 나왔고 메르스 때 중앙 거점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초기 그리고 전체적인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의료기관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신종플루 때 초기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운영했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환자 진료를 시행했고 직접 유행지로 찾아가서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역할은 이제 에볼라 유행 때도 마찬가지로 있었는데요. 에볼라 초기에도 조사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파견을 가거나 혹은 실제 이제 환자 진료를 위해서 서아프리카에 파견을 가기도 했고요. 에볼라 의심 환자 역시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에서 진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메르스 때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확진 환자의 진료도 수행을 했지만 중앙거점병원으로서 저희가 병원 전체를 소개를 하고 환자 진료를 전담했고 또 그 외에도 자원관리라든지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수행하면서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받기 전에도 이미 저희는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코로나도 역시 초반에 발생한 환자들을 저희가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환자를 진료를 보면서 저희가 실제로 환자들을 어떻게 진료를 해야 되는지, 환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알 수 있었고요. 질병관리청이랑 함께 연구를 해서 환자의 바이러스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규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행이 확산되기 전에 질환의 특성이라든지 바이러스의 특성 이런 부분을 분석해내서 앞으로 환자에 대한 진료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많은 역할을 수행을 했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중앙임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가진 임상정보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환자를 보는 분들의 임상 정보까지 모두 이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해서 어떤 치료 전략이 가장 훌륭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유행이 이제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은 코로나는 경증인데 다른 기저질환이 있거나 소아라든지 투석 환자라든지 수술이 필요한 환자라든지 어떤 특수한 상황에 놓인 감염 환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특수한 시설이나 인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 진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집중을 하고 역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중환자에 대한 진료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환자 수를 억제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접촉자를 조사하고 진단의 역량을 늘려서 환자를 빨리 확인을 해서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억제 전략을 쓰는데 유행이 지속되고 유행이 커지면은 더 이상 이런 억제 전략으로는 이제 효과가 없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그럴 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게 치료제와 백신입니다. 백신을 얼마나 빨리 전 국민한테 투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병원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거기서 직접 의료진들 백신 접종도 수행을 하고 백신 접종을 하면서 그리고 백신 센터를 만들면서 만든 노하우를 접종기관들이나 의료기관들에 전파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동시적으로 유행을 했는데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한 곳에서는 쉽게 나을 수 있는 병도 굉장히 중환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거나 현지에서 의료 지원을 통해서 저희 나라 분들을 진료를 해주는 이런 역할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저희가 말하는 의료 대응 측면에 있어서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알아서 찾아서 대응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이 감염병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격리시설로 인식을 했습니다. 환자를 먼 산속에다가 격리시켜 놓으면은 감염병이 더 생기질 않겠구나, 더 번지지 않겠구나, 이런 개념을 가졌는데 감염병의 유행이 이제 몇 번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환자가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도 해야 되지만 감염됐을 때 환자가 죽거나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도 막아야 되는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감염은 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을 가지거나 다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감염병 전문 병원도 다른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모병원, 그리고 이 감염병이라는 거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인구가 많은 곳에서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큰 병원에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에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하는데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환자 시설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만들었는데 실제 환자를 받으려고 보니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중환자를 대응하기 위한 의료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신종 감염병을 대응할 때는 의료 인력의 양성은 단기간의 양성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성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지속적인 역량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의 감염병 유행을 겪으면서 느낀 점은 감염병 유행이 생겼을 때는 환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큰 사회 경제적인 영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유행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미충족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료기관들도 이게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평시에 자원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공공 영역이 해야 되고 공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